2020년 3월 14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자 뉴스 또 하나 봐가지고 방송 켰는데, 금융위기 대자비, 미국 제로금리 양적 완화 시동 걸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이 연준 있잖아요. 연방준비은행 패드. 이 연준에서 이제 최대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를 사들일 것, 4,700조 원 돈 풀기, 이번 달 FOMC 제로금리 QE 양적 완화 시사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 연준과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제롬 파월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이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일루미나티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 연준 의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기준 금리를 막 높이려고 하는 애들이라, 미국의 연준 은행, 이 은행의 위장이라든지 연준의 이사라든지 그런 쪽에 위치한 애들은 다 일루미나티 세력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 얘도 일루미나티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자비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맞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에 시동을 걸 조짐이다. 이번 불황을 과거 위기급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다. 미국 연준 장기국채 매입 시동. 그러니까 장기국채를 매입한다는 게 뭐예요? 양적 완화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뭐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자기들은 양적 완화라고 명시를 하진 않는데, 국채 매입한다는 게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총재님께서 저번 인터뷰 때도 그러셨잖아요. 1933년도에 일어난 미국의 뉴딜 정책도 양적 완화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적 완화예요. 장기국채 매입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거는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 무조건 경제는 살아나요. 특히나 미국 같은 국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양적 완화 많이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미국은 지금보다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어떻게 언론들을 통해서 선동을 하냐면은, 양적 완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은 일본의 버블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온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은 그런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양적 완화를 한 것까진 좋은데, 그 정책이 이 부동산이나 주식 쪽에 명목상으로의 자산만 늘어나는 그러한 투기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으면은 양적 완화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 정책은.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연준은 이상하게도 양적 완화라고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연준은 자산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썼다고 하네요. 이 월스트리트 월가, 얘네들이 월가잖아요. 얘네들도 일루미나티 하부 세력입니다. 월가 하면은 일루미나티라고 보면 되고, 연준 하면 일루미나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이번 달 초 긴급 FOMC를 통해서 기준 금리를 0.50포인트 파격 인하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연준의 금리가 1.5에서 1.75%였거든요. 근데 0.5로 인하했으니까 지금은 1.0에서 1.25%죠. 그래서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FOMC에서 1포인트 더 내린다. 이 말은 뭐예요? 제로 금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대표적인데, 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얘네들도 일루미나티예요. 얘네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준 금리가 당연히 제로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이제 더 내릴 금리가 없잖아요.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지면은 이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가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미국의 연준이 그걸 산 다음에 그만한 돈을 이제 시중에 푸는 거죠. 그만한 돈을 미국 정부에게 주거나 시중에 푸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이 연준에 양적 완화 해라, 양적 완화 해라, 빨리 양적 완화 해라, 우리 경제 살리려면 양적 완화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트럼프의 이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연준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너무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트럼프가, 연준이 일단은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 해야 돼요. 총재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기준 금리는 무조건 0% 제로 금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총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유대인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을 칩니까? 지금 제로 금리로 만들어가지고 양적 완화 해가지고 각종 채권들을 산 다음에 이제 시중에 통화를 발행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미국 대공황이 왜 발생했어요? 그때 다우지수 막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가 한창 좋았어요. 한창 좋았는데 이때 미국의 유대인 세력들,
그 당시에 언론이랑 금융을 꽉 잡고 있던 이 유대인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요. 아, 지금 우리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투기 쪽으로 너무 이게 성행한 거 아니냐, 이 투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연준의 통화량을, 매년 공급하던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버려요. 매년 100%의 통화를 공급하던 거를 갑자기 25%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떨어지면 시장에는 그만큼 이 달러가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이 시장이 위축이 된다고. 그러면은 한창 이렇게 막 활성화되던 시장을 갑자기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면 어떻게 돼? 너도 나도 이 위기 심리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또 달러가 다시 들어가 버린다고. 달러가 다시 은행으로 회수가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다우지수가 380에서 4년 동안 40까지 폭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 연준 세력들은 자기들은 돈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렇게 막 미국 대공황 때도 이런 장난질을 하고, 또 오일 쇼크 때도 이 석유 국가들, 중동 석유 국가들이 기름 가지고 이 물가를 팍 올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그 당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름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침체되는데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폴 볼커라는 위장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인플레이션, 야, 이 스태그플레이션 잡으려면 무조건 금리 올려야 돼 이러면서 그 당시 월가랑 이 폴 볼커가 그렇게 선동을 해요, 언론으로. 그래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또 경제가 진짜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때도 미국이 엄청난 경제 침체가 생겨버려요. 엄청난 경제 침체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왔는데, 이때 연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다 길바닥에 나앉아도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았잖아.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잡긴 했어. 매년 15에서 20%까지 올라가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3, 4%로 뚝 떨어져요. 왜냐면 시장에서 이게 이 수요가 발생하지를 않으니까 금리가 20%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물건을 안 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팍 떨어져요. 근데 그만큼 경기는 훨씬 더 안 좋아지지.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 잡아놓고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야, 우리 덕분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잡았다, 너네 고마운 줄 알아라, 이 폴볼커만큼 천재적인 위장이 어딨냐 이러면서 또 언론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지금도 이 월가라든지 이런 언론 세력들, 이런 유대인 세력들이 전 세계 언론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 하잖아요. 아마 이걸 지금은 내리는데, 만약에 트럼프랑 이게 강한 대립이 일어나면은 어쨌든 트럼프는 이 일루미나티들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트럼프가 일루미나티 대항마로 나타나긴 했지만 미국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긴 하는데 그 주변은 다 일루미나티가 다 포진해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뭐 어떻게 혼자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이러한 유대계 세력들에게 반항하다가 암살된 대통령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어떻게 얘네들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연준이 언젠가 또 그런 장난질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미국 경제는 좋아질 거예요. 금리 내리고 양쪽 하나 하니까 미국 경제는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 세계의 경제가 좋아져서 이 전 세계의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자본들을 막 축적하기 시작할 때, 이 연준에서 또 이 금리를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장난질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세계 경제 또 망하죠. 망하면은 이제 그 망한 돈들 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거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할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야, 이렇게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는 우리 경제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금리를 올려버려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려요, 얘네들이. 언론으로 막 그렇게 미리 사전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금리를 팍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시장이 또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돈들 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트럼프랑 이 지금 제롬 파월이라는 의장이랑 막 싸우고 대립한다,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월가에서 아, 지금 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거 금리 올려야 될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경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전 세계 경제를 망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전 세계 경제를 망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댓글 공유해 주시면은 총재님의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